건국 이래 최대의 재개발 지역이라 불리는 한남 뉴타운. 내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 그곳. 오늘의 주제는 주민 이주를 마친 한남 3구역, 텅 빈 그곳에 남겨진 길고양이들과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새수다의 28번째 수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수다의 DJ 나베맛 예인 송화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매번 해오던 그 유기동물 입양 홍보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재개발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베마님이 어떤 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철거가 시작된 한남 3구역에 남아있는 길고양이의 구조에 애쓰고 계시는 케어테이커 분을 전화로 제가 만나봤습니다. 일단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한남 3구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그 한남 성구역에서 살아왔던 주민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으로 이주를 했지만, 네, 동네에 남아있는 많은 고양이들이 눈에 밟혀서 형편이 되는 한 지금도 한남 성구역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밥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밥자리에 메모를 놓고 무작정 캣맘분들을 찾아다녔고요. 그 어르신들이시죠. 그런 캣맘분들에게는 밥자리 이동을 권유드리고, 구청 조합이랑 소통하면서 진행된 상황들을 공유해드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과 함께 밥자리 이동 경로랑 임시 공공급식소 설치 위치, 텐트 통로의 위치 확인 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임시 공간을 얻어서 단기간 소수의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몇 분들이라고 하셨으면 이제 길고양이 구조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다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같이 모여서는 이제 공간들을 얻어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아기 고양이나 사람 손을 타는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입양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쉼터라고 해서 개인 보호소에 입소를 시키시다던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 성구역에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곳들의 고양이들은 사람을 좀 경계하거나 손을 타지 않는 고양이들이 더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밥자리에 밥은 줄어드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그냥 어렴풋이 저 멀리에서 실루엣만 확인되는 그런 고양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양이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밥자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이들을 그 3구역에 설거지된 지역 경계 밖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계 지역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주택가가 아니라 작은 상가 지역, 고급 빌라 단지, 도로, 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양이들이 이주하기에는 적절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가장 좋은 건 이제 밥자리 이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 천천히 이동. 네, 근거리 이주를 추천하셨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밥자리 이동과 이주 방사를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길고양이가 눈앞에 있어. 아이고 잡았네. 이 아이들이 자유로 살던 아이들이니까 보내줘야지. 산에 풀어주자. 안녕. 이건 절대 고양이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주 방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주 방사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주 방사도 아이들이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계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의 환경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만큼 시간을 또 들여야 하고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주 방사할 곳에 대한 환경들을 미리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고양이들이 이미 중성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아이들이 그 이주 방사를 위한 계류장에서 나갔을 때 계속한 사료와 물이 공급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이게 이주 방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였네요. 단순 이주 방사가 아니라 밥자리 이동을 통한 이주 방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구조하면서 기억에 남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3구역 경계 지역에 네, 오드아이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보면 혼자 있지 않고 주변에 다른 이제 어린 고양이들이나 되게 소심하게 사람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도망가는 고양이들과 함께 있는 네, 그런 이제 대장양인데요. 경계 지역에 설치한 그 임시공급 구치소를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됐다,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 금세 그 다시 경계 지역 아닌 공가에 3층 방 안에서 들어가서 그 창문가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과연 이 친구가 철거 중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다른 고양이들을 이끌고 이 경계밥 밥자리까지 잘 나와줄 수 있을까? 네, 했던 네, 고양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양이들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눈치가 빨라서 저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아, 숨어있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을까? 약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네. 대장이 말고 아, 또 네. 있을까요? 이 친구는 턱시도 고양이에요. 네, 혼자 여러 밥자리를 돌아다니고, 항상 꼬질꼬질하지만 되게 당차고, 네, 작고 자유로운 영혼을, 네, 이름을 당당이라고 지은 아이가 있습니다. 살짝 사시 있는 아이처럼 눈동자 마주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볼 때마다 혼자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울지도 않고 옆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게 당차 보여서 당당이라고 지었어요. 네, 올해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몇 번 구조를 이제 시도를 해왔는데 네, 역시나 프로젝트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지 절대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고양이 밥자리 이동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넓은 지역까지 밥자리를 쫓아왔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이 친구를 보게 되니 네.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아, 하고 이제 구조를 시작을 했는데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구조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책감? 그래도 아, 이 친구를 좀 믿어보자.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영리하고, 네,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철거가 시작됐을 때, 그 소리에 놀라지 말고, 물론 고양이들이 많이 놀라고 숨고,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희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네, 경계 지역 밥자리까지 잘 인지를 하고, 잘 내려와서 또 다시 길 생활을 계속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 성향에 따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으면 정이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힘든 일을 왜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구조 활동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네, 뭐, 활동이나 뭐 구조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내세울 게 없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네, 그런 활동들의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냥 되게 개인적인, 네, 이유예요. 그냥 저도 한남상구역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네,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냥 매일 밤 찾아갔던 그 골목에 정말 많은 고양이들이 예, 남아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한남상구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강동이나 뭐 한남동, 이태원을 통해서 그 꾸불꾸불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곳곳에 있어요. 네.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반가우면서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좀 암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아, 이 고양이 사라지는 것도 참 슬픈데 여기 사는 고양이들이 또 이 철거랑 함께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내 속내가 아닌데도 그런 이제 저희를 보고서 눈에 띄지 않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캣맘 어르신들, 케어테이커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뭐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니시면서 골목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물론 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네, 그렇게 되면서 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 고양이가 이렇게 철거가 될 걸 알고 있을까? 뭐, 지금은 한창 지내기 참 좋은 환경일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위협하는 일들도 경험을 하지 않을 거고. 네. 근데 이 행복이 또 곧 끝나는 걸 생각을 하면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길고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도 피해를 보거든요. 갑자기 오른 전월세 보증금 문제도 그렇고요. 세입자분들 중에는 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조합이 미리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5에서 6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까지도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도 동물도 같이 잘 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갈게요. 2부는 앞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타구역 관계자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박광현과 김건모가 부른 함께.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걸,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정보방송 새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용산 FM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 세수다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용산구 재개발 지역 한남 3구역의 남은 길고양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걱정인 건 곁을 내주지 않는 길고양이들이라고요? 네. 구청이나 조합에서는 남은 길고양이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된 건가요?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 철거가 시작될 때는 땅을 울려 도망가게 하거나 가림막 및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 고양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방법으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라는 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쉬운 점은 참 많지요. 지금까지 많은 재개발 지역의 구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하시고 본인들의 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들을 다 네, 바쳐가면서 일해오셨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에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제일 먼저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최근까지도 지역 중앙에서 밥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 기한이 끝난 뭐 지난 4, 5월부터 만나 뵙게 된 분들께 밥자리 이동에 대해서 이제 권유를 드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반읍소, 반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여러 번 권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네, 최근까지도, 네, 밥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다, 네,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밥자리 이동이라는 게, 예, 예, 권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 며칠에 50m, 너무 급박할 때 뭐 하루에 70m,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과 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수개월에 걸쳐서 고양이의 영역을 서서히 옮겨야 되는 것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밥을 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면, 네, 따라 나오는 고양이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들이 참 많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중성화가 안 된 네, 고양이들이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한남 3구역이라는 것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뭐랄까, 시간이 안 돌아가는 동네처럼 그대로 멈춰있던 동네처럼, 네, 지내왔던 곳들이라, 다들 고양이들은 편하게 오고 갔고, 다들 그냥 잘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랑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주 기한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다가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주기 시작하고 중성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봄, 가을, 그리고 올 2월 말까지 해서 TNR 포획을 집중적으로 하긴 했지만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를 해야 아무래도 새로 태어난 고양이들을 또 줄이고 밥자리에 이동을 할 때 좀 더 잘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철거지역에서 피해 입을 고양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3구역 외곽 부분에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골목마다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네, 되게 아쉽고 네, 제 눈높이 부족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TNR 관련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TNR이 뭔지 설명 한 번만. TNR은 정말 딱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성화라고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성화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오늘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구조하시면서 아쉽기도 했겠지만 또 좋은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감사한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정말 다 감사한 분들이죠. 네,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3구역 현장에서 매일 아이들의 밥을 챙겨 주기가 나오는 팬덤분들이고요. 아무래도 다 이제 3구역에 사시다가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돌봤던 고양이들을 계속 또 돌보시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도 네,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구역이 알고 보니까 한 11만 평이 좀 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밥자리를 찾고 또 다른 캠핑분들을 찾기 위해서 한번 싹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밤낮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넓은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들의 고양이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네. 함께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현업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 밥자리도 지금 계속 챙기고 계신 상황에서 본인들의 일할 시간, 잠잘 시간 다 줄여가시고, 또 개인사비 다 들여가면서 임시보호소를 매일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 구청, 그 시청, 동물보호팀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여쭤볼 일이 생기면 항상 같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조합과 소통에도 다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산 캐논협회 분들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용산구의 동물보호법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된 조례 덕분에 한남상인에게 임시 공동급식소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임시 공동급식소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생태통로랑 그리고 그 생태통로를 이용해서 고양이들이 경계밖으로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서요.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명 지원하기 좋겠지만 항상 빠르게 지원해 주시는 동물단체 담당자분하고 같이 걱정해 주시는 개인 활동가분들 그리고 용산구의 모 심사장님 그리고 또 큰 구역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구조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가 물론 잘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 고양이 마리수가 중요도 하겠지만 한 마리라도 더 살리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남공격을 잊지 않고 찾아보는 분들이 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애썼다. 그 인터뷰 응해주신 이 케어테이커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셨거든요. 그 용산구청 동물보호팀 주임님, 그분이 그 중간에 소통의 창구가 돼줘서 정말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배님이 보셨을 때 케어테이커 분들도 구청과 조합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구조에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큰 소리가 나는 일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미흡한 점도 보였겠죠. 네, 하지만 노력했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다. 이 점 꼭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요. 워낙에 큰 사업이고 거기에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낸 곳이 이제 3구역이기 때문에 길고양이에 관해서도 이제 지켜보는 시선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 조합뿐만 아니라 케어테이커 분들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비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모두가 큰 부담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계신데 비난보다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남 4구역, 한남 2구역 등 다른 구역들도 이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타 구역분들께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고양이들을 돌봤던 경험이 많지 않고 짧기 때문에 제 의견이 다 정답일 순 없지만 요 짧은 1년 동안 겪어왔던 걸 돌이켜본다면 우선 캣맘분들에게는 첫 번째 중성화를 좀 서둘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주는 행위도 있겠지만 그 행위에는 또 중성화라고 하는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재개발을 생각하셨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손타 고양이들은 입양을 좀 추진해 봐주시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경계로 밥자리 이동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에 같이 돌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자리 이동이라던가
구청 조합과의 소통 같은 이런 모든 활동들을 처음에 혼자 시작하시기는 참 어려웠어요. 네. 고양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시고 만나시다 보면 서로 구조에 대한 의견 차이라던가 돌봄의 기준들이 정말 제각각이실 거예요. 미리미리 만나셔서 그 의견들도 조율을 하시고 본인들이 돌보시는 고양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조합이랑도 소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임시공공급식소 또 그와 관련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재개발 지역에 대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 고양이들을 특정한 조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조례가 없으면 구청의 제한도 조합에게는 권고 수준을 붙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조합의 배려나 도움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그리고 조합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구역의 관련 기관에도 네. 혹시 부탁드릴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게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전부터 예정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주 막바지였던 작년 4월 정도였나요? 네, 그때도 구청에게서 이렇게 명확한 뭔가의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캔만 분들이 연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구청, 지자체에서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런 조합이랑 시행사가 이런 길고양이 문제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캔맘들한테는 이런 돌봄에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배포를 하셔서 매뉴얼 같은 걸 배포를 하셔서 올바른 돌봄 문화를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재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준비되셔서 조금이나마 희생을 줄여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개발 지역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고 많은데 왜 고양이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좀 습성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가 시작됐을 때 놀라면 강아지들은 위로 많이 뛰어나온대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아주 조금 더 있지만 고양이들은 밑으로 다 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케어테이커 분들과 다른 많은 분들께 우리가 이 세수다가 이 주제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관심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해주셨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길고양이들도 한남 3구역에 남아있는 길고양이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 케어테이커 분이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 들으시면서 오늘의 세수다는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세수다는 여기서 끝. 한남 3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년 전,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이곳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재개발을 한다고 해왔던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떠났고 이제 그곳에는 곰 문화적으로 이상하지 않을 건물들 그리고 이제는 고양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펜스 밖에 경계로 이동한 임시공공급식소를 매일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 급식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초조하게 줄어드는 사료량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 고양이들의 삶이 끝난 거, 그리고 돌봄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양이들이 이제 펜스 밖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살펴야 되고, 또 이제 생태 통로로 나올 아이들이 경계 밖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정을 찾아줘야 하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저희 한남 3구역, 그리고 앞으로 또 2구역, 4구역, 5구역도 남아 있을 테니까요. 또 용산구 내에 또 작은 소규모의 재개발 구역들이 또 많이 앞으로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3구역에 그리고 뉴타운에 이런 길고양이들하고 또 이제 길고양이들의 돌봄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남동 돌이켜보니 나름 재미진 동네였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새로운 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길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세수다에서는요, 송아와 함께하는 그림책 마음 산책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어느 핏발 서린 미허가꾼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끔찍인 우리의 삶